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 꼭 필요한 것만 채워 인생의 방주를 가볍게 하라. 따뜻한 가정과 소소한 행복,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 2명과 고양이나 강아지 1마리, 담배 파이프 같은 좋아하는 것 1-2개, 적당한 음식과 옷까지, 그리고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만큼의 넉넉한 물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제롬 클랩카 제롬. 몇 년 전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나는 무심코 하루 스케줄을 들여다보았다. 그 플래너에는 오늘의 할 일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시간별 할 일, 회의 시간표, 목표량, 능률 향상 차트, 10년 후의 삶의 목표까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숨통이 막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로 여행사로 전화를 걸어 긴 주말 여행을 예약했다. 그러고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플래너를 던져두고 작은 수첩 하나만 챙겨 짐을 꾸렸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세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과 나도 1980년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다. 우리는 큰 집에 비싼 차, 각종 편리한 도구를 비롯해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우리가 한 일은 잘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말끔히 치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선택했다. 드디어 우리는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의 평수도 줄였다. 수년에 걸쳐 식습관을 단순화했고 여기저기 분산되었던 투자도 통합했으며 거추장스럽던 보트도 팔았다. 단순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3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 집이나 자동차, 옷, 식습관, 재정 등 일상의 모든 것을 최소화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약속이나 사람, 의무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일단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셋째, 우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의 절반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궁색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단순화란 삶의 규모를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복잡함을 없애고 여유로움을 갖자는 것이다. 여러분도 예전에 우리처럼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100가지 방법을 실천해보기 바란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1-2가지만 먼저 실행해보는 것도 좋다.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기대를 낮춘다든지 자신에게 와닿는 부분만 실천해도 단순화된 삶의 한 부분으로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현명한 지식인들은 행복의 비밀을 더 갖는 게 아니라 덜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옷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범위를 넓혀가라. 집안의 잡동사니를 싹 치우고 나서 느끼는 그 해방감이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시간을 내서 지금 시작하라. 기억할 것은 원하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은 당장 버려라. 내 집 마련에 얽매이지 마라.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자기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늘날 집을 장만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철학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처럼 최근에 삶을 크게 변화시킨 친구 부부가 있다. 그들은 집을 팔고 차와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더니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은 집을 판 돈을 대폭적으로 간소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작은 집을 살까 고민했다. 하지만 집을 사는 대신 임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평수의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한 아파트를 임대함으로써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고 다시 떠나고 싶을 때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집이 늦게 팔리는 등의 이유로 발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집을 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심리적,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사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락함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집에 너무 과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임대를 고려하라. 삶이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찾아라. 유니폼처럼 입을 수 있는 외출복 콤비네이션을 만들라. 핵심은 모든 옷들이 어느 옷과도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한 옷은 애초에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친환경에 반하는 해로운 드라이 클리닝 석유 세제의 사용을 줄이는데도 미비하게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낀다. 화장품 회사에서 추천하는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게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가? 진정한 메이크업의 목적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심어주어라. 딸이 메이크업의 환상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타고난 얼굴에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면 화장품이 주는 혼란 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 물론 번잡한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는 일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동안 어떻게 그런 번거로움을 견뎌왔는지 스스로 놀랄 것이다. 패션에도 단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심플한 복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말아야 할 게 핸드백이다. 가능하다면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게 좋다. 보따리 같은 무거운 핸드백을 내려놓고 해방감을 만끽하라. 가볍게 외출할 때는 바지나 스커트 혹은 재킷의 주머니를 활용하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중에 버려야지 하면 고스란히 잡동사니가 되고 만다. 당장 버리는 게 중요하다. 신문 구독을 중단하라. 친구 중에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 부부가 있다. 남편은 물리학자이고 아내는 예술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간 신문을 읽는 동안 이 커플은 좋아하는 소설을 읽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 소식에 어두운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문 잡지로 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 공헌하고 있음을 느낀다. 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말초적인 관심을 보이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를 느끼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교육도 잘 받았고 지적이며 재미있고 사회적 위치도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일 신문을 읽는 것은 자신들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게 되었다.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결혼이나 풀리지 않는 관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고통을 안겨준다. 혹시 당신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없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 관계 정리는 친구 사이에도 적용된다. 수명이 다했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결혼 생활을 끝낼 때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한 발 물러나 타인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주는 것은 없다. 지겨운 모임은 나가지 마라. 직업상 필수적인 모임, 기다려지는 모임, 회원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모임, 위의 항목에 일치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 탈퇴하라. 탈퇴하기 힘들면 자연스레 제명되도록 모임 활동도 하지 말고 회비도 내지 마라. 더 많은 자유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싫을 땐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라. 원하지 않는 일은 그 일이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아니요 라고 말하기 힘들면 적당한 핑계를 대라. 어떻게 하면 자라를 거절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로 하고는 경우에 따른 핑곗거리를 모두 적어서 집과 사무실의 전화기 옆에 붙여두었다.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는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언제나 준비해둔 적당한 핑계를 댄다. 다음에 불러주세요 라는 말은 절대 덧붙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것도 배웠다.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꼭 있으므로.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삶이 단순해진 지금은 지구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 쇼를 거의 매일 놓치지 않고 본다.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 일몰과 일출은 고맙게도 매일 일어난다. 날이 맑지 않아 노을이 장관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일몰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잠시 멈춰 여유를 갖기에 좋은 시간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라.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가능해진 한 가지는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자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잘못된 결정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시적인 결과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어떤 힘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한다. 과거의 일을 계속 상기하는 것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난 일을 재평가하고 과거를 놓아준다면 모든 일이 의외로 단순해진다. 항상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직장 가까이로 집을 옮겨라. 중요한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보다 중요한 일 몇 가지에만 집중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알고 싶다면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라. 그 시간에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체감하는 하루의 길이도 남들보다 길게 느껴진다. 오전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1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하루의 끝에 1시간 더 깨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살라. 조용히 앉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라. 그건 다름 아닌 나다. 내가 감동시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지금 하는 일을 여전히 할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여전히 살까? 지금 타던 차를 여전히 탈까? 여가 시간에는 뭘 할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을까? 친구들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내키지 않아도 누군가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일들을 벌인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다면 삶이 얼마나 단순해질까? 그때는 오롯이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 이루기 힘든 일은 과감하게 접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일에 집중 투자하라. 삶이 무척 단순해질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누구도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상담해 오면 주로 들어준다. 누구나 공경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인내심 있게 들어줄 사람이다.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화하라.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방법은 거기에 있다. 차가 필요하다면 중고차를 사라. 새 차는 구입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의 30% 정도 현물 가치가 떨어진다. 신형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2,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 대부분이 보상 판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식이 짧은 훌륭한 중고차가 끊임없이 생긴다. 중고차를 사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할부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작은 집으로 옮겨라.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반을 집의 용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직장이나 자신의 활동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만큼 출퇴근에 드는 기름값이며 차량 유지비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말끔히 정리하자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큰 집과 넓은 마당,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그런 집을 관리하면서 느껴야 했던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육류 섭취를 줄이고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메뉴를 단순화하고 가능한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조리를 덜하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탁을 차릴 것. 우리가 정말로 놀란 것은 이런 식으로 식단을 단순화하자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만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매달 식비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과일의 날로 정해라. 도시락과 사과를 챙겨라. 도시락을 싸면 식당에서 먹거나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음료수는 무조건 물을 선택하라. 물을 대신할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음료가 세상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메뉴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메인 요리를 한 개만 시켜 먹고 대신에 전체 요리는 각자 주문한다. 메인 요리에는 거의 샐러드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1인분만 시켜도 양이 충분하다. 당연히 디저트도 한 개만 시켜서 나눠 먹는다. 베란다나 정원에 공간이 있다면 식물을 심어라. 식물은 밖에서 키워라.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관리법부터 배워라. 애완동물의 털을 자주 빗겨주지 못한다면 털이 짧은 동물을 골라라. 털이 짧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하루에 빗질 몇 번만으로도 털이 날리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고 털뭉치가 너뒹굴지도 않을 것이다. 훈련이 잘 된 개들은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